미국 정부가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중국 해운회사 2곳을 제재했습니다. 또 제재 물품 환적 행위에 관한 해상거래주의보도 갱신 발령하는 등 대북 압박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전 책임자인 김창선 부장이 지난 19일부터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수 정준영 씨가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구속돼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습니다. 법원은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열 발전소에 의해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시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피해를 배상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손해배상의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주민수도 하루 만에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경남 창원과 통영 등 PK 지역 2곳에서 치르는 4.3 보궐선거에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내년 총선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여 여야 모두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중부와 전북 내륙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영하권에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낮에도 찬바람이 불며 쌀쌀하겠고 주말에는 전국에 눈,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대북 제재 회피를 도운 중국 해운회사 2곳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압박하면서 북한의 빅딜 수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가 중국 해운회사 2곳을 새롭게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다른 하이보는 미국의 제재 대상인 북한 회사에 물품을 공급했고 랴오닝 단식은 북한 당국자들이 정권을 위한 물품을 구입하도록 도운 혐의입니다. 재무부는 북한과의 해상거래주의보도 1년여 만에 갱신 발령했습니다. 석유류 불법 환적과 북한 석탄 수출에 연루된 선박 60여 척을 무더기로 목록에 추가하면서입니다. 재무부는 북한이 국제사회와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며 기만수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올해 첫 독자 대북 제재입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트위터에서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하며 해운사들이 북한의 제재 회피를 멈추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 방송 인터뷰에서는 북한의 최대 교육국인 중국의 대북 압박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We continue to press China to enforce all th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China could really hold the key to this here if they press North Korea hard enough.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협상에서 단단히 결심한 상태라며 무역과 북핵 문제를 연기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도 앞서 중국의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 이행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다시금 중국까지 압박하며 도발 재개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는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이기 위해 갖가지 포석을 놓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북한이 일본 주도로 이루어지는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즉 옮겨 실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감시 강화 움직임을 비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제재 결의 이행을 구실로 지역 밖의 나라들을 감시 활동에 끌어들여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군국화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해보자는 것이 일본이 노리는 진짜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유엔 안보리 결의로 금지된 북한의 환적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서 오키나와에 있는 주일 미군 비행장을 거점으로 하는 경계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전 책임자인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스크바와 베이징 소식통은 김창선 부장이 베이징을 거쳐 지난 19일 모스크바에 도착했다면서 김 부장은 여전히 모스크바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비서실장격인 김 부장의 모스크바 방문은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북한은 미국 측을 압박하기 위해서 우방인 중국, 러시아와의 유대 관계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네, 봄 기운이 짙어지나 싶더니 어김없이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졌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0.7도로 어제 아침과 비교해 9도나 기온이 뚝 떨어졌고요. 낮에도 서울 기온은 9도에 머물면서 찬바람이 불어 쌀쌀하겠습니다. 주말에도 영하권 추위는 계속되니까요. 옷차림 따뜻하게 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중부와 전북 내륙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철원의 기온이 영하 4도, 파주 영하 3.5도, 대전 0.3도 등 어제보다 6도에서 12도가량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낮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쌀쌀하겠는데요. 서울 9도, 광주 10도, 대구 12도, 부산 14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하지만 찬바람 덕분에 오늘 전국의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동풍이 불면서 영동 남부와 경북 동해안에는 오후부터 밤사이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하늘이 차차 흐려져서 오후부터 전국에 적은 양의 비와 눈이 날리겠고요. 꽃샘추위는 다음 주부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심한 기온차 때문에 감기에 걸리기 쉽습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 씨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이번 파문이 불거진 뒤 첫 연예인 구속인데 앞으로 경찰사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됩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장실질 심사를 마친 정준영 씨가 포승줄을 맨 채 굳은 표정으로 경찰서로 들어옵니다. 출석 때와 달리 모든 질문에 묵묵부답인 채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앞서 정 씨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 자필로 쓴 입장문을 읽으면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먼저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오늘 구속영장 실질 검사에서는 심사에서 수사기관의 청구 내용을 일체 다투지 않고 법원에서 내려지는 판단에 겸허히 따르겠습니다. 2시간 가까이 이어진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마친 뒤 법원은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법원은 특히 피해자 측의 법익 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했을 때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15년 말부터 성관계 영상을 몰래 찍은 뒤 지인 카카오톡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피해자만 10명에 달합니다. 이번 버닝썬 게이트의 주요 피의자 가운데 첫 구속 사례가 나오면서 관련 수사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경찰은 지난 2016년 정 씨가 여자친구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고소된 사건과 관련해 담당 경찰관 A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씨는 정 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결과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검찰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당시 정준영 씨의 변호인도 정 씨의 휴대전화가 망가져 복구할 수 없다며 허위로 꾸민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는 등 증거를 없앤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FT 아일랜드의 리더였던 최종훈 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경찰관에게 뇌물을 주려고 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실제 돈이 건네지진 않았지만 뇌물을 건네려는 시도 자체가 범죄입니다.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종훈 씨는 지난 2016년 2월 21일 서울 이태원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최 씨는 음주운전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게 해달라며 경찰 간부에게 청탁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 돈으로 음주운전 범죄를 덮으려 했던 사실이 추가로 밝혀져 입건됐습니다. 최 씨는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2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경찰관의 거부로 실제 돈이 건네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뇌물을 주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강남의 또 다른 유명 클럽 아레나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명의만 빌려준 이른바 바지 사장을 내세워 운영하면서 매출을 축소 신고해 수백억 원을 탈세한 혐의입니다. 아레나의 실소유주로 지목되는 인물은 강남 일대 유흥업계 큰손인 강모 씨입니다. 소유 관계가 불명확해 수사 초기 난항을 겪었지만 최근 바지 사장들로부터 강 씨가 실소유주란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162억 원대 탈세 혐의를 받는 강 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강 씨 소유의 다른 업소들의 탈세 정황이나 국세청이나 공직자들에 대한 로비 의혹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이처럼 관련 의혹이 추가로 드러난 가운데 최종훈 씨는 소속사에서 방출됐습니다. FNC 엔터테인먼트는 지금까지 최종훈의 주장에 따라 진행 상황을 전달해왔지만 거듭된 입장 번복으로 더는 신뢰관계를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미 최종훈과의 전속 계약을 해지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조만간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재수사 권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수사 라인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만큼 무엇보다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 방안이 중요하겠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어제 YTN에 출연해 생각을 밝혔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 일부에 대해 미리 검찰에 수사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사 기간은 2달 정도 남았지만 범죄 혐의가 포착된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강제 수사로 넘길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사위는 이르면 다음 주 정례회의에서 재수사를 의뢰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은 크게 2가지.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뇌물이나 특수강간 사건으로 볼 수 있는지,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등입니다. 문제는 수사 주체와 방법입니다. 경찰과 검찰 모두 부실 수사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재수사 과정은 무엇보다 공정하고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기대가 높습니다. 중간 보고 없이 수사할 수 있는 특임 검사나 아예 별도로 임명하는 특별검사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이 공직을 떠난 지금 현직 검사의 중대범죄 사건만 수사하는 특임 검사에게는 사건을 맡기기 어렵고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특별검사는 불필요한 정쟁으로 번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YTN에 출연해 과거사위 조사 내용을 토대로 필요하다면 가장 효과적인 수사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사할 대상이 있다면 그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수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이걸 판단하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2차례 소환하는 등 범죄 혐의를 조사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사장은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다녔지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박광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청담동의 한 성형외과.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창문으로 비친 병원 내부에서 의료진은 물론 부지런히 움직이는 경찰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과 관련해 프로포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점검한 겁니다. 앞서 뉴스타파는 병원 간호조무사의 말을 빌려 이 사장이 지난 2016년 한 달에 최소 2차례 이상 VIP실에서 장시간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로포폴을 더 주사해달라고 요구한 사실도 있다며 병원 측이 관련 진료, 투약 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주주총회 참석 전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 선 이 사장은 별다른 답변 없이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사장님, 프로포폴 투약 의혹 관련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라면 법적 대응도 검토하시나요? 입장문을 통해 치료 목적으로 해당 병원에 다닌 사실은 있지만 불법 투약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호텔신라 관계자도 치료 이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맞은 사실은 전혀 없다며 진행 상황을 보며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른바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은 수술이나 검사 시 수면 마취에 사용됩니다. 깨어날 때 짧은 시간에도 개운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 약물 중독과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지난 2011년 마약류로 분류됐습니다. 마약류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청 마약수사계는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진료기록부와 마약류 반출입 대장 등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 전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2년 전 포항 지진이 인재로 발생했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피해를 배상하라고 정부에 요구했고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하는 주민도 하루 만에 1,000명 넘게 늘었습니다. 허성준 기자입니다. 인적이 끊겼고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한편에 시뻘겋게 녹슨 자재만 수북합니다. 포항 지진을 촉발한 것으로 지목된 지열발전소. 포항시는 이곳을 영구 폐쇄하고
지진 계측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진의 모든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배상과 재건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고 지역 경제가 회복할 수 있도록 종합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포항은 지진 때문에 기업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관광객이 줄어드는 등 큰 피해를 봤습니다. 인구 감소, 브랜드 가치 하락 등을 회복하기 위해 가칭 11월 15일 지진 피해 배상 및 지역 재건 특별법 제정과 범정부 대책 기구를 구성하여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하려는 시민들의 문의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만 1,000명이 넘습니다. 포항 시민 51만 명 모두가 참여한다면 많게는 5조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규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를 900만 원 정도 청구를 했는데 법원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일지는 판결이 나와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하고 그 재산상 가액 하락분을 중심으로 청구하기 때문에 포항시는 주민을 대표하는 범시민 대책기구가 구성되는 대로 의견을 모아 정부와 협의에 나설 방침입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정치권은 포항 지진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열 발전 사업을 추진했던 보수 정권이 부른 참사라며 공격했고 한국당은 지난 정권의 책임을 돌린다며 맞받았습니다. 차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시절 무리하게 포항 지역의 지열 발전을 시작한 게 칼을 불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당시 제대로 된 환경조사도 없이 수백억 원의 돈을 쏟아부어 사업에 나섰다며 선정 과정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스위스와 독일에서 지열 발전으로 인한 지진 발생 사례가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사전 검증도 없이 사업이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민주당은 대정부 질문에서도 포항 지진의 책임 소재에 대해 집중 따져 물었습니다. 특히 당시 권력 실세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이 사업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할 때 당시 정부의 태도가 저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의 지역구역에 무리하게 최종 선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당장 자유한국당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여당이 남탓 본색을 감추지 못한 채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재앙을 일으킨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안이함 때문이라고 날선 공격을 벌였습니다. 포항 시민들의 안전과 복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 정권의 책임 전가기 급급합니다. 이런 정부가 과연 국민의 안전을 담보해낼 수 있을지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대구 경북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포항 지진 피해 지원에 소극적이던 기존 방침을 폐기하고 배상과 복구 대책을 원점에서 수립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포항 지진이 인재였음을 인정하고 인재로 판명된 포항 지진에 대한 배상과 복구 대책을 원점에서 다시 수립해야 합니다. 지진 피해에 대한 포항 시민들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의 공방도 격화되면서 지진 책임을 둘러싼 논란 역시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어젯밤 고속도로 터널 안에서 추돌 사고를 낸 승용차에 불이 났습니다. 터널 안에 차량 운전자들이 긴급 대피했지만 사고차 운전자는 숨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이상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황한 사람들이 터널 바깥쪽으로 뛰고 있습니다. 터널 안쪽은 연기가 자욱합니다. 앞서가던 25톤 대형 트럭을 추돌한 승용차에 불이 났기 때문입니다. 사고차는 휴지처럼 구겨져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운전자는 숨졌습니다. 사고 여파로 당진 영동고속도로 대전 방향은 신영터널까지 2km 구간이 1시간여 동안 극심한 정체 현상을 빚었습니다. 갓길에 서 있던 11톤 트럭을 5톤 트럭이 들이받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양쪽 다리가 핸들과 좌석 사이에 끼어 있던 5톤 트럭 운전자를 119 구조대가 유압 장비를 이용해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11톤 트럭 운전자도 경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선체 곳곳에서 짙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선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안에 있던 기관장은 무사히 대피했습니다. 화재 선박은 선체 수리를 위해 서귀포항에 정박 중이었습니다. 해경과 소방당국은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한참 사람이 붐비는 먹자골목 곳곳에 불이 꺼져 있습니다. 이렇게 정전된 곳이 상가와 사무실 등 190여 곳에 이릅니다. 한국전력 현장팀이 출동했지만 거의 4시간이 지나서야 복구됐습니다. 공중에서 복잡하게 얽힌 전선들을 연결해주는 고리 하나가 파손돼 전기가 끊겼던 겁니다. 한전은 강풍을 파손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어제 오후 3시쯤 서울 은평구 진관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집에 있던 33살 김모 씨가 숨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가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가 김 씨를 발견했지만 김 씨는 전신에 화상을 입고 숨졌습니다. 소방대는 아파트 작은 방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거실로까지 불이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 공장에서 큰 폭발이 일어나 수십 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지구촌 사건 사고 소식 박희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건물이 크게 흔들립니다. 창틀은 모두 부서졌고 희뿌연 먼지 속에 잔해가 사방으로 흩날립니다. 폭발이 일어난 곳은 중국 장쑤성 옌청시에 있는 농약 제조 공장. 시뻘건 불기둥이 솟으면서 공장 주변은 검은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거대한 검은 버섯 구름까지 피어올라 마치 폭격을 당한 듯합니다. 공장 부근은 물론이고 멀리 떨어진 주택의 유리창도 모두 박살날 정도로 폭발이 강력해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명이 숨지거나 다친 것으로 집계됐는데 구조 작업이 계속되면서 사상자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라크 북부 티그리스 강에서는 페리가 침몰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상자 숫자가 눈덩이처럼 불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대부분 여성과 어린이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배가 정원에 몇 배가 넘는 승객을 태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라크 당국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박희천입니다. 세계적으로 회원 20억 명 이상을 거느린 소셜미디어 업체 페이스북이 또 개인정보 관리와 관련해서 큰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페이스북은 지난 수년 동안 회원들 다수의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일반 문자 형태로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최소 수백만 명에서 최고 6억 명에 이르는 회원들의 비밀번호가 지난 2012년부터 페이스북 직원 2만여 명에게 접근 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년 총선의 전초전 성격을 갖는 4.3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경남 창원 성산과 통영 고성 겨우 2석을 놓고 치르는 미니 선거지만 여야 모두 쉽게 승리를 장담할 수 없어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최대 격전지 창원 성산에서 출정식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은 힘있는 여당을 강조했습니다. 여당 출신의 도지사와 지자체장과 함께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의회를 거쳐서 종합행정을 해왔던 자치행정의 경력자입니다. 저 국민에게 국회로 보내주신다면 당당히 성산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는 물론 나경원 원내대표와 오세훈 전 시장, 김태호 전 경남지사까지 모두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이른 아침 출근길 인사부터 시작한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정부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워 한 표를 부탁했습니다. 이 정권의 엉터리 경제 정책, 실패한 좌파 사회주의 경제 실험이 우리 창원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진보정치 1번지이자 고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였던 창원 성산만큼은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각오입니다. 특히 민주당과 단일화가 성사되면 한국당과의 일전이 예상되는데 이정미 대표는 연일 황교안 대표를 향해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 없이는 황교안 대표는
자유한국당은 이곳 창원 시민들을 모독하는 모든 행동을 중단해야 될 것입니다. 통영 고성의 경우에도 민주당과 한국당의 접전이 선거 당일까지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어 결과는 쉽게 예상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 2석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지만 내년 총선을 내다볼 수 있는 전초전 성격이 짙다는 점에서 여야의 총력전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최명기입니다. 선거제 패스트트랙에 대한 당내 반발에 직면한 바른미래당이 함께 처리할 공수처 법안이 수정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도 없다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사실상 여야 4당 공조에서 이탈하기 위한 출구 전략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서 선거제 개편에 낀 먹구름이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원총회에서 5시간 경론 끝에 공수처법 개정을 선거제 패스트트랙 처리의 조건으로 내건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이 무산되면 직을 걸겠다며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저는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공수처장 추천에 야당 영향력을 높인 수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패스트트랙도 없다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사건이 흔적조차 없어지는 최악의 상황이 없도록 대통령과 여당의 영향력을 차단하여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민주당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사개특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선거제에서 민주당이 기득권을 내려놨는데 다른 당도 양보해야 한다고 말했고 당 회의에서는 바른미래당의 협상안이 공수처를 무력화시키는 방안이라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작은 경찰단이 하나 만들어지는 것에 다름 아닐 수 있다는 우려 같은 것이 있습니다. 명확한 바른미래당의 입장 같은 것이 좀 정리되었으면 좋겠다. 민주당 지도부는 바른미래당 내부 반발로 인한 갑작스러운 브레이크에 당혹스러운 표정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제가 들었고 그것만으로는 어떤 배경에서 어떤 의도에서 그렇게 했는지 진위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알아보고 난 후에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선거제 패스트트랙 추진이 좌파 독재를 위한 검은 의도라며 여야 4당 공조를 흠집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정의당 이중대로 만들어서 국회를 좌파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선거법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른미래당이 내놓은 새로운 협상안이 패스트트랙 4당 공조를 이탈하기 위한 출구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오면서 선거제 합의 무산 가능성에 무게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서도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현 정부에서 제일 잘한 경제 정책이 뭡니까? 그러니까 잘한 경제 정책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얘기를 못하겠어요. 열심히 한 거를 제가 뜻하는 겁니다.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는 일을 한 게 아니라 줄이는 일을 했어요, 여태까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245만 원 줘야 돼요, 편의점 알바한테. 그러니까 편의점 알바를 쪼개기를 하는 거예요. 245만 원 줄 수 있는 9인 이하 기업이 적어요. 그래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면 안 되는 것이고, 민주노총이 장악하고 있는 그 10% 근로자, 그 사람들 보면 안 돼요. 요 9인 이하에 일하는 그런 43.4%의 근로자를 보고 최저임금을 하세요. 의원님, 아까 그 최저임금과 관련돼서는 정부도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속도가 빠르게 올라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그래서 내년부터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좀 바꿔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 창업 기업과 중소기업들도 충분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부동산 담보 위주인 대출 관행을 전면 혁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업의 기술력이나 성장 가능성만으로도 돈을 빌릴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김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출 업무를 맡은 은행 직원들을 만났습니다. 부동산 담보 위주인 기존 대출 관행에도 변화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익숙한 은행원이 영화 시나리오만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는 게 참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금융기관이 콘텐츠와 기술을 담보로 대출하는 노력이 활성화돼야 한다면서 최근의 성공 사례를 격려했습니다. 최근에 히트한 극한 직업도 여기 투자했나요? 네, 그래요? 이번에 1월에 투자했습니다. 그거는 좀 부럽겠네. 특히 담보가 부족한 혁신 창업 기업과 중소기업을 위해선 은행이 부동산 담보와 과거 실적이 아닌 아이디어와 기술력 같은 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손해가 나더라도 직원 개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등 정부의 금융기관 감독 방식 개선도 주문했습니다. 금융회사가 혁신 산업을 적극 지원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임직원의 고의, 중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면 적극적으로 면책하겠습니다. 혁신기업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부동산 담보가 충분치 않아도 기계, 재고, 특허권 등을 묶어서 평가해 대출받을 수 있는 일괄 담보 제도가 전면 시행됩니다. 또 기술력을 신용평가에 반영해 혁신 중소기업에 신규 자금 100조 원을 공급하고 주력 산업 중소기업엔 12조 5천억 원, 관광, 보건의료 등 서비스 산업엔 정책 자금 60조 원을 투입합니다. 혁신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의 금융의 문은 너무 좁다고 문 대통령은 평가했습니다. 금융의 혁신이 있어야 제2의 벤처붐도 일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다는 당부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올해 안에 코스피와 코스닥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세율이 0.05%포인트 인하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모험자본 투자 확대와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연내 증권거래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 주식에 대한 세율은 0.3%에서 0.25%로 비상장 주식은 0.5%에서 0.45%로 각각 낮아집니다. 5.18 망원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의 한국당 추천위원들이 전원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5.18 유공자를 위원장으로 앉혔다는 이유인데 민주당은 징계를 피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국회의원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권고하는 윤리심사 자문위에 자유한국당 추천위원 3명이 국회를 찾아 사의를 전달했습니다. 가장 연장자가 위원장을 맡는 관례에 따라 당초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기로 돼 있었는데 민주당이 더 연장자를 위촉해 위원장 자리를 가져갔다는 게 단초가 됐습니다. 한국당 추천위원들은 민주당 뜻대로 심사를 진행하기 위한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인원수나 채워줘라 뭐 이런 취지거든요. 저희들은 참 이런 비민주적이고 그러니까 정당성이 전혀 전제되지 않은 회의에는 절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당은 또 자문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추천의 장훈열 변호사가 5.18 유공자로 확인됐다며 재척 사유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발끈했습니다. 한국당이 일부러 시간을 끌어 5.18 망원 의원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으려는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윤리특위 일정 전체를 늦추는 결과를 낳게 되고 결국 윤리특위의 망원 3인방에 대한 징계 의지마저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5.18 유공자라고 해서 재척해야 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며 정 문제가 된다면 5.18 망원 심사에만 빠지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한국당 추천위원을 빼고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지만 한국당은 반쪽짜리 자문위 의견을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심사자문위원회는 전원 참석, 전원 합의 그런 전통을 고수해 알고 있거든요. 5.18 망원 의원 등에 대한 징계 논의가 첫 발을 떼나 싶었지만 한국당 자문위원들의 전원 사퇴로 시작 단계부터 휘청거리게 됐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KT의 채용비리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에 이어서 황교안 대표와 홍문종 의원에 대한 폭로까지 나왔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논란의 시작은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딸입니다. 지난 2011년 KT 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입사한 뒤
정규직이 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던 겁니다. KT를 압수수색한 검찰은 서류 전형 합격 명단에 김 씨가 없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말씀만 해주시죠. 어떤 물품을 압수하셨나요? 당시 인사 업무를 맡았던 KT 전 임원도 혐의를 인정하고 최근 구속됐습니다.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지난 2013년 이석채 당시 KT 회장이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을 때 KT에 근무 중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아들이 법무팀에 배치돼 대응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당시 황교안 대표는 검사장을 그만둔 뒤 법무법인에서 고문으로 근무할 때였습니다. 또 2015년 홍문종 의원이 KT를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을 때 전직 보좌관들과 지인 등 4명이 직원이나 자문위원으로 특혜 채용됐다는 폭로까지 제기됐습니다. 경영을 하든 아니면 자기 자리를 지키든 간에 그 필요했던 부분에서 홍문종 의원 측에다가 특혜를 베푼 것이라고 저희들은 의심을 갖고 지금 당사자들은 비리는 없었다며 모든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원내대표와 연관된 사건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다른 채용 비리는 없었는지가 조사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KT의 채용 비리 의혹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채용 비리 의혹 전반을 수사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의 비리 의혹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되자 한국당이 당시 사건을 지휘했던 황운하 청장에 대한 이른바 황운하 특검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황 청장은 토착 비리를 제대로 밝힐 기회라며 오히려 환영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정치경찰 황운하를 즉각 파면하라! 자유한국당 당원들이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을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황 청장은 지난해 울산경찰청장 재임 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의 비리 의혹 사건을 총지휘했습니다. 최근 검찰이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고 자유한국당의 공세가 시작됐습니다. 당시 경찰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작 수사를 벌였다며 이른바 황운하 특검을 발의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황운하 청장은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즉각 해임해서 경찰의 본부를 찾고 대전시의 명예를 지키기를 간절히 촉구합니다. 상황을 지켜보던 황 청장도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오히려 당시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여러 차례 기각하는 등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강이 불가능할 걸 요구하거나 이미 충분히 설명한 것을 요구하거나 검찰은 우리는 이 사건을 경찰의 수사 결과와 관계없이 무혐의로 종결하겠다, 무혐의로 결론 짓겠다라는 의도를 내비쳤던 것이죠. 또 특검을 열어서 김 전 울산시장과 관련된 토착 비리를 밝혀달라고도 말했습니다. 황 청장은 이번 일을 야당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연계시키려는 것 같지만 검찰 개혁의 하나로 추진되는 수사권 조정은 별개의 문제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유시춘 EBS 이사장의 아들이 대마초 밀반입으로 징역 3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이사장의 아들 신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유 이사장 아들인 신모 씨는 지난 2017년 11월 대마 9.99g을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000억 원이 넘는 미납추징금 환수를 위해서 공매에 붙여진 전두환 씨의 연희동 자택이 6번 만에 낙찰됐습니다. 낙찰가는 최초 감정가의 절반 정도입니다. 누가 샀는지 관심이 높지만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이하린 기자입니다. 전두환 씨의 서울 연희동 자택입니다. 미납추징금 환수를 위해 이 집이 공매에 붙여진 건 지난달 11일. 최초 감정가는 무려 102억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유찰됐고 그때마다 감정가의 10%인 10억 2천여만 원씩 낮은 가격으로 다음 공매로 넘어갔습니다. 결국 이번 6번째 공매는 최초 감정가의 반값인 51억 1,643만 원에서 시작했고 이보다 0.4% 높은 값을 부른 입찰자 1명이 낙찰받게 됐습니다. 낙찰가는 51억 3,700만 원입니다.
이 물건은 전 씨 부인 이순자 씨와 며느리, 전 비서관 등 3명이 소유자로 올라 있어 낙찰돼도 명도가 쉽지 않은 점이 처음부터 단점으로 꼽혔습니다. 게다가 이 씨 등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를 상대로 공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해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정식 매각 허가는 다음 주 결정될 예정인데 이후 30일 이내에 낙찰자가 잔금을 내면 1,000억 원이 넘는 미납 추징금 가운데 일부를 환수하게 됩니다. 다만 이 집을 두고 현재 법적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낙찰자가 잔금을 내더라도 매매나 임대 등 온전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을진 불투명합니다. 또 여러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뒤에도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고 주장하는 고령의 전 씨에게 강제 집행을 시도하기엔 상당한 부담이 따를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지난 1948년 발생한 여순 사건 당시 사형으로 처형된 민간인 희생자들이 71년 만에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여순 사건 희생자 장모 씨 등 3명의 재심 청구 사건에서 검사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심 개시를 결정한 원심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군경이 적법한 절차 없이 민간에 대한 체포 감금을 무차별적으로 진행했고 이를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도 있다며 원심 결정의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발에 15억 원이라던 천궁 유도탄의 오발 사고는 정비사들의 과실 때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군은 사고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천궁 유도탄은 정상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강정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8일 강원도 춘천 상공에 잘못 발사된 천궁 유도탄. 민관군 합동 조사 결과 정비사들의 실수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발사대에 연결된 작전용 케이블을 시험용 케이블로 바꿔 끼고 점검해야 하는데 이 과정을 빼먹고 발사 버튼을 누른 겁니다. 천궁 유도탄 한 발의 가격은 약 15억 원. 다행스럽게도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비정상 발사됐을 때 자폭하도록 설계돼 있어서 3.5초 만에 공중 폭발했고 로켓이 공중에서 점화되는 콜드론칭 방식이라 발사대 주변에 있던 정비사 2명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특히 춘천 지역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대 사거리 40km인 천궁은 적 항공기와 미사일을 격추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의 핵심 무기입니다. 이번 오발 사고의 원인이 무기체계 결함은 아닌 걸로 판명된 만큼 공군은 천궁 유도탄을 정상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한국체육대학 전명규 교수가 제자인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폭행 사건과 관련해 이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종용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부 감사 결과인데 한국체대에서는 이외에도 80건 넘는 비위가 추가로 적발됐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쇼트트랙 선수 4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코치는 지난 1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때까지 재판을 막기 위해 한 체대 전명규 교수가 합의를 종용한다는 의혹은 이어졌고 전 교수는 당시 단순한 조언이었다고 항변했습니다. 조언을 구하니까 그런 뜻으로 대답을 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주 부적절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교육부 감사 결과 전 교수는 조 전 코치의 폭행 사실을 숨기려 피해 학생과 부모 그리고 지인까지 동원해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학교 측에 피해자 격리 조치 통보를 받고도 피해 학생들을 만나 졸업 후 진로를 거론하는 등 3차례 회유를 시도했습니다. 전 교수는 대학의 빙상장을 제자들의 사설 강습팀에 무단으로 빌려줬고 이곳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 같은 비위 행위에 대해 행정, 재정상 조치를 엄중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심석희 선수의 용기 있는 고백이 반드시 체육계와 교육계의 변화를 만들도록 정부가 더욱 책임 있는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교육부는 고교 아이스하키 선수 수시 합격자 명단 문건과 관련한 연세대 감사에서 일부 절차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체육특기자의 종목별 모집 인원 결정과 평가위원 선정에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고 경기 실적이 낮은 학생이 1단계 서류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등 의심스런 정황도 드러나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YTN 이재현입니다. 성매매 업소를 직접 운영하다 적발됐던 경찰 간부가 단속 정보를 흘리고 뇌물까지 받아챙긴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휴대전화로 업소 CCTV를 실시간으로 보며 단속에 나섰던 경찰의 신원도 확인해줬습니다. 김태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7살 서모 경감이 2년 전 재직했던 경기 화성 동부경찰서입니다. 서 경감은 이 경찰서에서 불법 유흥업소를 단속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단속은커녕 본인이 성매매업소 운영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른바 바지 사장을 내세워 차명으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매달 1,000만 원씩 모두 1억 8천만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처벌을 피하는 요령과 조사 대응 방법을 수시로 교육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단속 정보를 흘려주는 대가로 인근 업소로부터 중형차 등 뇌물까지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단속 날짜와 정보가 담긴 공문서를 사진으로 찍어 통째로 넘기고 휴대전화로 CCTV를 보며 업소 단속에 나선 경찰 신원을 확인해주기까지 했습니다. 검찰은 서모 경감을 포함해 업소 관계자 등 6명을 성매매 알선과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어머니가 범죄 수익금 2억여 원을 들고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구속된 피의자 김 씨의 어머니 A 씨가 사건을 담당하는 안양 동안경찰서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2억여 원을 경찰에 낸 것으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피의자 김 씨가 붙잡히기 전 맡겨놓은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루새 계절의 시계가 다시 겨울로 돌아갔습니다. 어제 아침은 영상권에 포근한 날씨를 보였지만 찬 공기가 밤사이 내려오면서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대관령 기온은 영하 5.4도로 어제 아침보다 12도가량 기온이 내려갔고요. 서울도 영하 0.7도로 어제보다 8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꽃샘추위는 주말에도 이어집니다. 내일과 모레 아침 서울 기온은 여전히 영하권을 맴돌겠고요. 일요일 낮부터 기온이 점차 오름세를 보이기 시작해서 다음 주 월요일 예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포근해지겠습니다. 오늘 내륙 지역은 맑겠고요. 공기도 비교적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오후부터는 동해안 지역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거나 눈이 약간씩 날리겠고요.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7도가 낮아서 쌀쌀하겠습니다. 서울이 9도, 안동 11도, 대전과 전주, 광주 10도, 대구 12도, 부산 14도에 머물겠습니다. 꽃샘추위 속에 주말 오후부터는 내륙 곳곳에 비나 눈이 한 차례 오겠고요. 이번 비나 눈은 내일 밤에 그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금요일 굿모닝 YTN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